반갑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항상 가까이 있으면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전쟁이 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호국평화기념관에서 다시 한번 호국 보훈의 달을 한번 생각하면서 군복도 한번 입어보고 뭐 이런저런 체험을 했는데 어땠어요? 뭐 정말 군복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저는 이제 나한테 군복은 사복이라 내가 그 사복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승복을 안 입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사복을 입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송중기 같았고 왜 이렇게 네. 근데 아니 추석 스님은 원래 가지고 있는 미모 군복이 딱 어울리니까 윤중이 힘든 방송이 힘들어하십니다 보시는 분들. 아주 잘 어울렸어요. 군복 입고 이렇게 4명이서 서서 사진 찍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우들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제일 군복이 잘 어울렸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 둘 그 군복을 안 입어보셨을 것 같은데 군대 가야 되지 말입니다. 아니 의외로 그 군복이 괜찮게 어울렸었어요. 군대 가고 싶었어요. 그 좀 벨트까지 매서 아주 타이트해 보이고 벨트는 선배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하림 스님이 다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상사 같으시더라고요. 아까 그 우리 저 군복 입으면서 저 하림 스님 말씀이 저격수였다 하던데. 예. 저격수라는 말이 뭐예요? 저격한단 말이죠. 스님이 총을 들고 누구를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제가 군인이니까 그 사람을 겨냥한 건 아니었고 그 타켓을 겨냥을 했는데. 타켓은 사람이 아니었구만. 예. 그걸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대대 대표 되고 여단의 대표 돼가지고 사단 시합에 2번을 나갔죠. 근데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예. 두 분은 그런 저격수가 뭐냐고 물었던 만초 선배 군대 생활이 오히려 더 관심. 뭐 듣기로 뭐 사단 사령부에 뭐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 사단 사령부에 근무했었어요. 혹시 사령부에 근무하신 분들 있어요? 우리 사령부는 가고 있을 것 같아요. 난 그 보충력으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소리는 안 했거든. 근데 뭐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그런 보충력이 아니고 그 39 사단이라고 창원에 있어요. 거기서 군법당에서 생활했었습니다. 한 18개월 정도? 군종 사병. 군종 보충력으로. 네,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끝날 날이 없다고 우리 좀 심심하시겠어요. 혹시 네. 군대에 대한 뭐.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논산훈련소라고 네, 뭐 학위 시절에도 많이 뭐 이렇게 수계법회 간다거나 그럴 때 이제 몇천 명씩 볼 때가 있었죠.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질문하시기를 스님 군종병과 군법 사이 차이는 뭐였냐고. 요즘에 또 그런 제도가 많던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보충력이라는 엄청난 우리 근무를 하신 만초 스님이 좀 군 박사님께서 해주시죠. 이제 스님들이 군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단기로 가는 경우도 보충력. 있고 단기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사병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군법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법사는
동국대학이나 이렇게 불교 대학을 졸업을 하고 2년 이상 스님이 된 분에 한해서 국방부하고 종단에서 선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군법사로 가게 되면 중위인관을 하고 경력에 따라서는 대위인관도 하고 그래서 장교로서 군 안에서의 종교 역할, 그중에 불교, 그러니까 인관하는 순간 그 사단 내지는 지금 연대까지 이제 법당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주지 스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행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종 사병이 있는데 스님이 아니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군 법당에서 군 법사님을 보조해서 근무하는 군종 사병이 있어요. 우리 불자 자녀들이 만약에 군에 간다고 하게 되면 군종 사병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근무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법당에서 근무를 해요. 기본 훈련만 받고 나면. 그래서 법회 지원을 하고 어떤 때는 법사님을 대신해서 법회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해서 하여튼 신행을 돕는 일인데, 한 군대 복무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군법당에서 신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면 아마 좋을 일이고. 아까 그 심사 스님이 나보고 뭐 군대 얘기할 거 있어? 그러길래 난 없다 했더니 하림 스님이 난 군대 얘기하면 할 거 많다고 했는데 아마 군법사로 갔더라면 그렇게 할 얘기 많지 않았겠죠? 네, 좀 뭐 조금만 많이. 군정적으로 갔더라면. 아니, 농담이에요. 오히려 주석 스님이 군대 얘기 더 많이 할 얘기 있잖아요. 그럴까요? 군대 얘기. 군가는 혹시 군가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는 군가는 있어요? 사나이로 이거 군가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 군가 네, 그거 말고 다른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이제 강당에 학인 시절이었는데 후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강당에 들어왔는데 공양을 하는데 바로 공양을 할 때 이렇게 제가 그때 큰방 부전을 살다 보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주위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보는데 바로를 탁 들고 이렇게 숟가락을 탁 해서 탁 들어가는 거야. 아, 참 절도 있게 밥을 먹는다, 공양을 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이 그 여군 하사관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걷는 것도 굉장히 딱 정말 딱 스타가토로 탁 꺼내지듯이 걷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출가에서도 그 어떤 군인다운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한번 군인은 영원한 네. 군인 정신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그 뭐 이런 종단에서 제도 조금 전에 군법사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비구니 스님도 들어가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나이가 작았더라면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죠. 지금 스님 역할도 충분하니까 네. 군대는 있고. 이제 군대 얘기는 네. 이건 사실 밤을 새고 날을 새고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 얘기 들어보면 그 반 토막 다 잘라도 될 정도로 또 좀 풍이 센 게 군대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 사연으로 들어갈까요? 네. 가죠.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스님들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조교사인데요. 요즘 제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성격을 고치고 싶어도 생각처럼 안 되네요. 제 고민은 화를 잘 못 내는 겁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치고 버릇없이 굴면 저도 화가 나는데 막상 앞에서 화를 못 냅니다. 제가 화를 잘 못 내니까 아이들도 저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화내는 게 고민이지 왜 화 안 내는 게 무슨 고민이냐고 하겠지만 싫어도 싫다고 못하고 속으로만 쌓아두니까 저는 혼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끔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럭 화내는 사람을 보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웃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막상 화를 내려고 해도 그때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됩니다. 나도 화내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스님. 화내는 방법. 심정이 우리랑 똑같네. 나도 보면 한 1년에 한 서너 번 종무소가 긴장할 정도로 화를 내죠. 근데 참 희한한 게 화를 이렇게 내면 시원하다니까. 막 안에 있는 걸 막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희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를 즐기기 시작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화를 내는데 이걸 즐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급적 화를 안 내려고 하고 화를 난 스스로 이제 억제하려고 화나는 일이 많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예 화를 못 낸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화는 내야 된다. 화내는 게 안 되면 노래방을 가서 크게 노래를 부르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성연불 연불을 크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더 큰 마음속에 어떤 병이 되고 큰 일이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을 꼭 화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근데 고성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그냥 하는 절하고 내가 화가 났을 때 그걸 어때서 그거 하기 위해서라도 절을 계속 하다 보면 속에서 화가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지 지금 저렇게 안에만 안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폭발할 수가 있다. 아까 그 화를 내면 희열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를 내는 동안은 마치 내가 옳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화를 받는 사람은 그런 것을 지적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난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아마 화를 내는 동안 옳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희열감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화가 사실은 욕구 불만이지 않습니까? 화가 있다는 것,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욕구 불만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미술학원을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좀 올바르게 통제하고 싶은 것은 화가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나무라는 어떤 방법으로서 좀 더 엄격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화가 나면 화 자체를 고민해보고 화를 이렇게 안아주고 나한테 왜 이 화가 나는 것이지를 고민할 것이지 굳이 화를 풀이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화가 난다는 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고, 뭐, 그 옳든 그러든 간에. 근데 그걸 즐기거나 그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른으로서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난 척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꼭 화가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어떤 형태로든 표출하는데 그것이 건전한 방법으로 간다면 고성연불이나 아니면 절이나 그렇게 뭔가를 풀어내야 된다. 화를 정말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 어떤 수행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 경지까지는 뭐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속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습관화 될 것이 아니라, 뭐 학생들 마찬가지고 또 자제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금은 내가 화가 나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가끔씩 있더라고요. 스님들께서도 마찬가지죠. 뭐 신도들뿐만 아니라 상자 스님들에게도. 그래야지 조금 경각심을 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그런 어떤 큰 소리나 화도 필요한데 정말 내 마음 속에서
마음속이 조금 잔잔한 채로 의도적인 게 필요하지. 정말 이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서 화를 낸다면은 그거는 이제 갈수록 습관화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또 스님들은 화를 나면 누군가가 실망할 거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이 승복이 엄청난 나를 구속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에 갇히게 되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지를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내려놔보는 그런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아주 고성연부를 통해서 이미지를 벗어놓는 방법도 하나 있고, 제가 그 우리 절에서 진행하는 신앙학교 과정에서 그 학생들한테 주는 숙제 중에 하나가 저질러라라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저질러 보기라는 숙제인데, 그 저질러 보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그걸 한번 넘어서 보기. 넘어서 보기라는 말은 자기 어떤 삶의 영역을 벗어나 보기인데, 그 평소 때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한테 좀 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보기도 한다거나, 욕을 한번 해본다거나, 욕도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좋은 교재를 삼아서 뭐 아주 욕을 큰 소리로 할지 불러보기도 하고, 어떤 경계를 넘어서 보기, 그걸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과정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분이고, 더군다나 여선생님이다 보면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런 그 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 옷 입는 스타일을 바꿔본다거나, 또 머리 스타일을 좀 더 과감하게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이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게 병이 왔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처럼 이분도 그 아이들이 그런 게 뭐 화도 나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좋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그 좋은 마음만큼이나 기대도 있고 또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만큼의 또 화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뭐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 걸 충분히 허용하는 공간에서 해주면 제일 대역을 써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대나무 밭으로 갔던 것처럼 이분도 대나무 밭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 바다 소리 나는 데는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 충분하게 이렇게 털어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아이들이 같은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의 그 감정의 강도가 그만큼 올라오질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제 연불로 하면 고성연불도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밭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산에 있으면 바다로 가든지. 저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은 책을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한 몇 년 전에 아주 히트쳤던 틱낙한 스님의 화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요. 거기는 화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인 걸로 다루진 않지만 화를 참지 말라라는 말도 이제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화의 문제는 우리 인류 모두의 그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라면 뭐 수생을 가도록 사실은 그게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부처님이 되지 않은 한은, 탐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또 욕심이고, 그게 안 되면 또 화가 나거든요. 화를 안고 다음 사연으로? 아니 그러면 다음 사연에 화가 나지. 그래도 다음 사연 들어보죠. 화를 내려놓고 갑시다. 안 없으신다 하길래. 예. 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요즘 부쩍 외롭습니다. 회사를 경영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참 바빴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도 잡았고 회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마음적으로 고비가 온 것 같아요. 이 오너라는 자리가 참 고독하고 덧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직원들은 제가 사장이니까 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데 저와 똑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고 세대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가끔씩은 회사에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가까워지고 싶어서 회식을 열어도 사장은 돈만 주고 가야 최고지 함께 어울리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눈치를 봅니다. 저는 회사 직원이 모두 한 식구 같은데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섭섭한 마음에 이유 없이 화를 내게 되고 그런 제 모습에 저도 놀라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건지 직원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 애초에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웃으시세요? 웃은 저 이유가 다 있죠. 방금 그 고민 주신 분의 입장이 여기 다 같은 다는 입장이라서요. 아니에요. 스님만 우리 그런가? 심산 스님이나 우리 하립 스님은 뭐 거의 식구들하고 그냥 그 같이 지내죠 매번. 그래도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막 얘기하고 노시잖아요. 즐거운 분위기로. 그러면 이제 가서 같이 어울리고 싶잖아요. 그래, 같이 가서 앉으면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 잘 놀다가 이제 같이 덩달아 놀라고 가서 끼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니,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건 비법이라 얘기 잘 안 해요. 그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나 없을 때 갔다 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좀 난리도 아니었대요. 춤을 추고 그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내가 갔던 날은 거의 가곡 수준이라.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분이 거기 자리에 가면 잘 어울려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잘 이렇게 승화시켜 가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책임을 갖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절의 모임, 다른 어떤 모임에 가면 나도 거기에 그냥 동화될 수가 있는데 그 책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교대로 갑시다. 아, 바꿔서? 네. 그럼 얼마 다들 즐거워하실 것 아니 같은데. 맞아요. 같이 간다거나 네. 그러면 조금 나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신행단체들은 주지스님하고 뭐 공양을 하든 뭘 하든 어디를 가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망을 하죠. 신행단체들은. 근데 직원들은 딱 똑같아요. 스님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묻는데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를 보면 하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스님이 없어야 단합이 된다. 그러니까 스님이 있으면 회의의 연장선상, 앞에 음식이 있는 회의.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부를 누리고 어떤 권력을 누리고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공부가 이게 불자로서 가야 할 공부인 것이다. 상황은 저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구조가 잘못된 거죠. 절에는 주지스님이 저런 입장이고 회사는 그게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마 안 그런 조직이 있을까요? 없을 없죠. 네.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늘 절에 뭐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만나면 자꾸 처음에 조금 얘기하다가
그 절에 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구나. 그 가능하면 그 이제 모인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끝까지 일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뭐 의미 없는 얘기더라도 그 얘기가 그냥 쉬는 시간이고 그 뭐 그런 게 그냥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나 그런 일 얘기나 이런 거를 일체 안 하면서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 저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종종 시어머니들이 나는 뭐 우리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딸처럼 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그 며느리는 엄마처럼 여겨지지 않고 시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좀 이렇게 계층적인 또는 뭐 권위적인 이런 사회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오다 보니까 평소 때 지금 사연 주신 거사님도 직장 내에서 어떤 회사 운영을 얘기하다 보면 매번 아마 많은 그 상황에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 훈시자로서 또는 그 시키는 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오셨을 텐데 그런 어떤 권위적인 문화, 권위적인 어떤 성격, 권위적인 습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또 그 직원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림 스님 말씀이 좀 정답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고민을 하는 또 같은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런 애로사항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힘겨움. 그 9년 정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조금 기반이 잡혀가니까 어떤 이제 열심히 달려오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은 뭔가 허무해지고 한동안 얼마 전에 그런 좀 유행어 있었잖아. 의미 없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오고 있나. 스님들도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런 허무함이 분명히 들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게 되거든요. 저도 분명히 있고요. 경전에 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혼자 어둠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서히 날이 밝아지면서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의 외로움이나 고독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변화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스님들조차도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소통의 어떤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일단 그런 사연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한번 소통의 계기를 삼는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잘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도 회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밥 먹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네. 스님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ARS 아,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이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네. 그때 한 통 해놓으려고. 네. 이게 몇 번 해야 돼? 060 060 800에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아이, 저도 알고 있지만은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게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 TV 방송 포교 후원. 여기로 하면 네. 되겠어요. 060 800에 7000번. 네. 뭐 스님들이 드라마를 자주 볼 시간은 별로 없겠지만 사실 뭐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군인과 관련된 그런 그 태양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하지 말입니다. 우리 주석쌤 아까 잘하던데 보니까 네. 군복 입고 딱 얘기하니까 딱이던데. 괜찮았지 말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보니까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군인만 애국심이 있어야 되느냐고. 근데, 애국심. 아까 여기서도 어린 그 꼬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여기 왜 왔어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었어. 한 7살, 6살 된 꼬마가. 그래서 하림 스님 대답을 해주셨는데, 애국심을 키우려고 오셨다고 하셨죠. 애국심이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을 했었는데,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제가 그 순간에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아, 이게 소통이잖냐. 6살짜리한테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애가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나는 그 말 안 해도 이상한데. 뭐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어디 거창하겠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옆에 아빠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들었어요. 야, 아빠는 진짜, 역시 아빠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아까 애국심 그렇게 말하길래 저 아이한테 애국심이라는 말이 아니 차라리 국가관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뭐 클럽에 있는 국가관 하면 잘못하면 아빠도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 군인이 나오는 드라마로 인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그 군대에서 군인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어서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야기 듣고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긴 가져봤죠. 그걸 보면서 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종전이 아니라 이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이거든. 네. 이 전쟁이 일단 조금 정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아직도 대치 상태인 것이고 정전. 네. 그런 상황인데도 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너무 좀 희박해져가는 군에 대한 관심, 군인들의 사기를 우리가 좀 더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드라마가 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면서 군의 어떤 역할 또 그 어떤 멋도 좀 나오고 거기에 사랑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서 다른 것보다도 어떤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논산훈련소 그 장병들 수계법회 장소에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장병들이 정말 반듯한 자세로 이제 그 법사 스님이 등단을 하시는데 그냥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3,000명이 동시에 우유빛깔 큰 스님 이렇게 고마워요 큰 스님 하고 크게 구령을 붙여서 하고 청법가를 미리 연습을 해서 하는데 굉장했습니다. 그 3,000명의 남자들의 목소리로 네. 청법가를 부르는데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이 힘든 시기, 훈련소에서의 그 힘든 시기에 있는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수계식을 전해준다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다거나 또 그런 계기에 불자들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포교 후원을 통해서 먹을 것이라도 나눠주면 굳이 우리가 그 다른 곳에 다니면서 포교에 전념하지 않아도 군에서만 포교에 좀 더 전념해줘도 엄청난 불자를 형성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만초 스님 얘기했듯이 한 청년이 한 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렵게 통제되는 시간, 그게 군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청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종교고 그 종교를 믿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부처님 품 안으로 더 한 발짝 끌어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군포교가 중요한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도 조금 군포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에.
군대 이야기에서 이제 군 포교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살님들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거사님들이 이런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끊어지지 않는 바더라고요. 네, 이제 군 포교까지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다음 사연 한번 편지를 한번 들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네, 즐기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주석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이메일로 온 사연인데요. 미국 일리노이에 사는 52살 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혀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중부 일리노이에 사는 김경주라고 합니다. 1년 전 이곳에 와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웬 공부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저도 사연이 좀 있답니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저는 남편과 조그만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고 회사는 부도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까지 팔고 급한 빚을 정리하고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걸 보면서 남편과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했죠. 그러다 문득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의논해서 남은 돈을 조금 받아서 저 혼자 미국에 왔어요.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남편과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결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학생으로 돌아와 아침 일찍 등교하고 일본인과 아랍 그리고 필리핀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과 공부를 해보니 그동안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이제 남편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집안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님, 인생에서 위기는 꼭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시리에 빠진 분들이 제 편지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그리울 때 절에 갈 수 없어서 부처님이 보고 싶을 때 인터넷으로 불교 TV를 봅니다. 그중 세상만사는 항상 제게 비타민이 되는 방송입니다. 스님들 한국에 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일리노이에서 만학도 김경주 드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52살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김경주님 그 편지 들어보니까 행복하실 것 같네요. 네. 한국에 있는 동안 아마 미국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겠죠.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가족끼리의 어떤 불화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과 또 남편 되시는 분의 그런 배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새롭게 젊은 친구들하고 하고 싶었던 학문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보내고 있을 시간이 굉장히 참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행복한 경험이기도 하겠다 싶어서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나이라는 인식 때문에 도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뭐 더 이상 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또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살짝 뒤로 밀어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본다라는 거, 자기 개발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 누구나 꿈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어쩌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 이미 그 사연 자체가 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맞습니다. 전달하고 있다는 네. 거 생각해서 나는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전번에도 한번 외국에서 사연 주신 분 계셨던가요? 오늘 처음이신가?
외국에서 사연 주신 분이 있으셨죠. 두 네. 분 정도 되셨다고 그 하셨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먼 곳에서도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구나라는 데 대한 반가움이 있고요. 또 아주 짧은 편지이긴 하지만 그 어떤 희망 같은 것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변화할 수 있어요. 또 이런 희망 같은 걸 우리한테 그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우리가 이제 또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희망을 줬지만 그 희망이라는 저 사연을 주기까지 저분이 감당했던 삶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거나 단순치 않다는 거.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무한한 재산과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힘들다고 스스로를 놓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저도 이제 비슷한 나이가 좀 돼서 저도 50대에 뭔가 이제 늘 계획 세우기를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이제 시점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두 번 살 수 없고 많은 걸 이제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 아직 그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다음 한 2달 있으면 네. 정리하면 정리되고 나서 꼭 들려주십시오. 예, 예. 네. 보통 사람도 우리가 이제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는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도 앞으로는 이제 직업을 일생 동안에 5번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업 안에 스님도 들어가요? 그건 스님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쩌면 삶의 전환은 일생을 통해서 몇 번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분은 다행히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전환을 잘 이겨내고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니까 어쨌든 그 용기와 그 마무리를 잘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또 많은 시리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니까 그것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세상만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일리노이주 먼 외국에서까지 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있고 또 아마 우리가 이제 소식 받은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아마 방송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우리 불자들한테 ARS 후원 한번 주석 스님께서 번호 한번 알려주시는 거 어떤가? 미국서 이까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아니 이제 안내해드리면 다른 분들이 후원하고 관심 가져주시겠죠. 네. 060-800에 7000번으로 지금 눌러주시면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이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상만사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보시면서 희망을 얻으시기도 하고 또 행복을 찾으시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ARS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